2025년 12월 13일자 ITQ 한글 A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부터 하셔야겠죠. 파일 저장, 파일 저장, 문서 ITQ 수험번호 빼기 이름 HWPX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문서 클릭하시고요. ITQ 더블 클릭, 아래쪽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 이름 쓰시고요. 아래쪽은 HWPX로 되어 있을 텐데 혹시 HWP로 되어 있으면 HWPX로 꼭 확장자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자, 그래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셨고요. 그 다음은 편집 용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용지는 용지 여백,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머리말은 10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편집 용지는 F7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7. 자, 위쪽 10, 머리말 10,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10, 그리고 아래쪽도 10, 왼쪽은 11, 오른쪽은 11, 그리고 설정 이렇게 해서 용지 여백을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1번, 2번 이제 번호 1페이지 1페이지는 1번, 2번, 2페이지는 3번, 4번,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1번 엔터 1번 하시고 엔터 4번, 2번 하시고 엔터 4번,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페이지가 되겠죠. 자, 여기 1점 엔터 하나 둘 셋 넷 2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1페이지가 되겠고요.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구역 나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구역 나누기 단축키는 Alt, Shift, Ent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lt, Shift, Enter. 그래서 2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2페이지 넘어갔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3번과 4번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3점 엔터, 그리고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그리고 스페이스를 여러 번 띄우신 다음에 2번을 쓰겠습니다. 스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7번, 8번, 9번, 10번 적당히 띄워주시고요.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4번, 1번, 2번, 3번, 4번, 4번 엔터 또 4번 하겠습니다. 4라고 쓰시고요. 4점 하나 둘 셋 넷. 다음에는 이제 구역 나누기 해주셔야겠죠. 구역 나누기는 Alt, Shift, Ent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Enter. 그럼 3페이지로 넘어가죠. 3페이지 넘어가시면 5는 써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3페이지 넘어가는 상태로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타이핑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이제 가야겠죠. 저희가 여기가 1번, 2번이 있고요.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 5번을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목 입력하시고 안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목을 입력할게요. 사이버 보안의 주요 전략 및 중점 분야. 제목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한 번, 두 번. 자, 그래서 한 줄을 띄워 주시고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와 네트워크 의존도 확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오타 내시면 안 되겠죠? 자, 소프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잖아요. 계속 이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신기술 등장, 해킹, 조직의 전문화 등
대내외적인 변화로 계속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위험 상이 위험성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주요 인프라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진화 가속화로 물리적 가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사이버 공격의 대상 및 범위가 개인에서 산업, 사회, 계속 이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 단위로 격상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 됨과 동시에 지능형 지속 공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화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클라우드 등 악성 코드를 심어 공격하는 등 공격 분야 역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해킹, 조직은 사이버 공격을 고수익 창출 수단으로 인식, 특정 국가가 전문 해커 조직의 배후로 밝혀지는 등 고도의 번호파 및 전문화에 따른 사이버 공격 기반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서야 엔터 한번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두 칸 띄워 주시고요. 한 칸, 두 칸. 심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차세대 기술 개발 및 보안 패러다임 변화. 자, 여기는 한문이 들어가 있죠. 자, 한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눌러 주시고요. 변화에서 한자.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변화, 그리고 아래쪽에 한글이 먼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뒤에 나올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신 다음에 바꾸기 해 주시고요. 평화가 강조 주요 기업 및 국가의 기술과 계속 이어서 입력을 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여기도 한자가 들어가겠죠. 한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하는 걸 앞에 나오시고 뒤에 한자 나와야겠죠. 바꾸기를 마련하고 있다. 엔터. 엔터 한 번 더 입력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클로버가 들어가겠죠. 자, 클로버는 컨트롤 F10 그러면 문자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F10 그럼 문자표가 나오죠. 문자표 나오면 한글 문자표 선택해 주시고요. 한글 문자표 그리고 정각기호 1번에서 찾아서 넣기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에 정각기호 1번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위쪽에 한글 문자표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 그리고 왼쪽에는 정각기호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버 선택하시고요. 넣기 한 칸 띄시고 한 칸 띈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를 입력해 줘야겠죠. 인공지능 보안 기술 및 특징 인공지능 보안 기술 및 특징 엔터. 자, 다음은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총 6줄입니다. 6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겠죠. 자, 6줄에 대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6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는데 앞에 있는 1점 그리고 1 동그라미 있죠.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한 인공지능 엔터 신변종 악성 코드 및 악성 패턴 탐지 엔터 이상 징후 및 내부자 위협 탐지 엔터 인공지능을 위한 보안 엔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 적용 엔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환각 및 오염 여부 탐지 엔터. 자, 한 번 더 엔터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클로버를 또 다시 넣어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컨트롤 FC 문자표 한글 문자표에서 클로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또 한 줄을 띄워 주시고요. 한 줄 띄인 상태에서 컨트롤 F10 그리고 클로버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넣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입력해 주셔야겠죠. 개인정보 강화 기술의 유형 및 특징 이라고 해주시고요. 다음 엔터.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입력에 표가 있죠. 그래서 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줄과 칸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줄은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 됩니다. 그래서 6이고요. 칸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되겠죠. 그래서 칸은 4. 그리고 나서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여기 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표 사이 중간을 앞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좀 당겨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긴 좀 적당히 위치를 한 번 더 조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합치기를 이용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합치기는 M을 눌러줍니다. M. 그리고 아래쪽도 두 개 M.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 M. 그리고 여기도 아래쪽에 두 개 M. 옆에도 두 개 M. 밑에도 두 개 M 해서 먼저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유형, 주요 기술, 적용 분야, 과제 및 합계, 한계, 암호화된. 자, 여기서 입력하실 때는 어차피 여기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엔터, 데이터, 엔터, 처리 도구, 연합 및 엔터, 분산, 분석. 다음은 옆에를 또 입력하겠습니다. 동형, 암호, 다자간,
연산,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 연합, 학습, 분산, 분석. 다음은 동일 조직 내 암호화 데이터 연산 엔터, 민감하여 공개가 어려운 개인 데이터 연산, 비공개가 필요한 모델의 연산, 프라이버시 보전 머신러닝. 다음은 오른쪽에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문제 콤마 엔터, 정보 유출이 없음을 보장, 더 높은 연산 비용, 신뢰할 수 있는 연결 필요 콤마 엔터, 데이터 처리자의 모델 정보 엔터, 접근 필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아래쪽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또 한번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서는 한 줄 더 띄워줍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여기까지 해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총 11개의 문서에 대해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문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머릿말, 두 번째 상단 제목, 세 번째 왼쪽 문단 첫 글자, 네 번째 각주, 그리고 오른쪽 그림 삽입, 6번은 소제목, 7번은 문단 번호, 소제목, 그리고 표, 오른쪽 하단 단체명, 페이지 번호, 이런 식으로 총 11개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이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셔 가지고요. 1번부터 진행하시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머릿말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머릿말 기능부터 문제 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여기 사이버 보안의 사자 앞에 클릭하시고요. 자, 머릿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1번 쪽 머릿말, 머릿말 꼬릿말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쪽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머릿말 찾아야겠죠? 그래서 머릿말 클릭,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자, 바로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술, 동향, 브리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술 동향 브리프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머리면 궁서의 10포인트에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궁서 엔터, 여기 궁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포인트 엔터, 궁서 엔터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이죠. 오른쪽 정렬 하시면 됩니다. 자, 빠져나오실 때는 여기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 닫기.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범위 지정하시고 도둠에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문자 사자 앞에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책갈피, 범위 지정, 입력, 덧말 넣기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사이버 보안의 주요 전략 및 분야, 이 부분 처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범위 지정을 합니다. 자, 범위 지정 하시고요. 자, 도둠부터 주겠습니다. 여기 도둠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도둠 엔터 18포인트를 주겠습니다. 혹시 글자가 안 나올 경우는 모든 글꼴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글꼴. 그리고 도둠 선택하시고요. 자, 18포인트 주겠습니다. 18포인트 엔터. 그 진하게죠. 진하게 클릭.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클릭.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책갈피 이름이죠. 책갈피 이름은 사이버 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4자 앞에 클릭하시고 입력에서 책갈피. 자, 입력 누르겠습니다. 입력. 책갈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봐야겠죠? 책갈피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쪽 꺽쇠 부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책갈피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선택을 합니다. 또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책갈피 클릭하시고요. 책갈피 이름은 적겠습니다. 책갈피 이름은 사이버 보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버 보안이라고 적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그리고 나서 넣기. 그러면 책갈피가 넣어졌죠. 다음은 덧말 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말 넣기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입력해서 덧말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덧말 넣기는 요거죠. 자,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요. 입력 누르신 다음에 덧말 넣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덧말 넣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올 경우에는 여기 삼각형 부분에 클릭하셔서 목록으로 덧말 넣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덧말이라 나오죠. 이 덧말에다가 이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장 동력 사업센터. 그리고 나서 넣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덧말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끝났고요.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3번 4자 앞에 클릭한 다음에 서식에서 오른쪽 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4자 앞에 클릭하시고요. 자, 4자 앞에 클릭하겠습니다. 4자 앞에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서식을 선택하시고 서식. 자, 문단 첫 글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는 여기 오른쪽 끝에 문단 첫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 자, 클릭하시고요. 자,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선택하시고 여기는 굴림을 줘야겠죠.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굴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선택하시고요. 바로 아래쪽에 면색이라고 있죠. 자, 면색은 노란색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색 선택하신 다음에 노란색 선택하시고 설정. 그러면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들어갔습니다. 자, 네 번째 듣자에 뒤에 이렇게 놓고 각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각주는 여가 있죠. 클라우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각주니까 여기 듣자 뒤에 클릭하겠습니다. 뒷자 뒤에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입력에서 각주를 선택합니다. 각주. 자, 각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각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에서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가로고요. 여기는 기억 동그라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번호 모양부터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번호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번호 모양 선택하시고 기억 동그라미를 선택합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는 여기에서 한 이 정도에 있죠. 기억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인터넷 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에 각종 문서, 사진, 음악, 따위의 파일 및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까지 입력해 주시고, 자, 입력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각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각조를 빠져나오겠죠. 각조를 빠져나올 때는 여기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눌러가지고 각조에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입력에서 그림 4번 더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자르기에서 검은색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을 누르시고요. 그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4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림 4번에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 이쪽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냥 클릭하고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르기죠. 자르기를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르기 기능 이용하라겠죠. 그리고 그림 4번이죠. 크기는 40에 40
끄고 바깥쪽 여백은 2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르기 선택하시고요. 일단은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이 검은색을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이것만 남기고 자르려겠죠. 그래서 이 검은색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고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서 이 흰색 부분은 이 벗어난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크기를 40에 40, 바깥쪽 여백은 2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시고 40,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40,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이즈가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 고정으로 변동될 수 없도록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 여백은 22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백 및 캡션에서 왼쪽을 2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설정. 그러면 사이즈가 정해졌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기 푸자 소프트 할 때 푸자 위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도 푸자에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푸, 험, 물 이런 식으로 맞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형, 그리고 드, 곡, 그 다음에 이렇게 맞췄죠. 자,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혹시 안 맞는 경우에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이 없죠. 자, 그래서 그림 부분 처리했고요. 다음은 여기 클로버가 있는 부분 6번 클로버가 있는 부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범위 지정, 그리고 나서 굴림에 18포인트를 주시고요. 클로버를 제외해서 다시 한번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하얀색 그리고 음영색은 빨간색을 주면 처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전체 범위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굴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굴림 엔터, 그리고 18포인트 줘야겠죠. 18포인트 엔터. 자, 두 번째는 이제 클로버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버를 제외하고 다시 범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얀색에 음영색은 빨강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글자 모양에서 하얀색, 음영색은 빨강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얀색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 색깔을 하얀색을 주겠습니다. 하얀색. 자, 그리고 음영색은 바로 아래쪽에 음영색을 빨간색을 주겠습니다. 빨간색. 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7번. 7번은 여기 이것을 말하겠죠. 자, 이것은 7번은 6줄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그리고 첫 번째를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줄을 전부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드래그. 자, 우리는 조건이 뭔지를 먼저 봐야겠죠. 자, 조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단보 기능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까지 들어갑니다. 사용자 정의. 자, 그러면 이제 1수준과 2수준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1수준 선택하시고요. 자, 시작 번호를 봐야겠는데요. 자, 시작 번호는 여기서 1점이라고 되어 있죠. 1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작 번호 모양은 1점이 그대로 두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20포인트에 오른쪽 전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비 조정이라고 있죠. 아래쪽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20, 정렬은 오른쪽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1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2수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수준은요. 왼쪽에 2수준 선택하시고요. 자,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1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번호 모양 선택하셔서 1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점이 없죠. 여기는 위에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 번호 서식에서 뒤쪽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 점을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지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수준에 대해서는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을 주라고 했죠. 자, 그래서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 아래쪽에 너비를 30을 주시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30 엔터, 30. 자, 30을 주시고요. 30. 이 수준 30을 주시고요. 정렬은 오른쪽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정, 그리고 다시 한번 설정 하시게 되면 이렇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1동그라미, 2동그라미, 1동그라미, 2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2번, 3번을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서 서식을 선택하시고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이 오른쪽에서 위쪽과 아래쪽이 있습니다. 한 수준 서식에서요. 한 수준 올림, 한 수준 내림입니다. 그래서 한 수준 내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번과 4번도 드래그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 수준 내림을 하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 간격을 180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6개를 전부 다 6줄을 다 드래그 하시고 줄 간격, 오른쪽 상단에 있는 줄 간격을 18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시면 180이 됐죠. 그래서 줄 간격을 180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이 끝났고요. 다시 이제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있는 크로바. 자, 8번 범위 지정하시고 굴림에 18포인트 주시고요. 클로바를 제외한 상태에서 다시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 주시고요. 기본에서 기울임, 확장, 강조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클로바를 전체 다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굴림에 18포인트. 자, 문제 굴림에 18포인트, 기울임, 강조점을 줘야겠죠. 그래서 굴림에 18포인트 먼저 주겠습니다. 그래서 굴림 엔터, 18포인트 엔터 했습니다. 자, 기울임과 강조점을 줘야겠죠. 그러면 클로바를 제외하고 드래그, 그리고 나서 기울임과 강조점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기울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울임을 선택하시고요. 일단 자, 다음에 상단에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강조점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까지만 드래그 하시고요.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을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확장, 두 번째 확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강조점이라고 있죠. 강조점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상단에 동그라미가 두 번째 거네요. 여기 첫 번째는 진한 동그라미고요. 여기는 옅은 동그라미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설정. 자, 들어갔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이렇게 5개가 강조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형 및 특징을 다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강조점 해서 두 번째 선택하시고 설정 해서 이렇게 8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9번. 자, 9번은 표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표에 대해 설정.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자, 표는 전체 다 드래그 하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 전체 글꼴에 도둠에 10포인트를 주라고 했죠. 관정렬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를 다 드래그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드래그 하시고 드래그, 그리고 도둠을 주겠습니다. 도둠 엔터, 10을 주겠습니다. 10.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겠죠. 가운데 정렬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 배경색에서 그라데이션, 그리고 유형의 가로를 주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만 범위 지정하시고, 자, 첫 번째 줄 드래그 했죠. 그런 다음에 C, 자, C를 주게 되면 배경입니다. 자, 배경인 상태에서 색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셀 배경색에서 색에서 그라데이션 주라겠죠. 그래서 색이 아니고 여기 그라데이션이 되겠네요. 자,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요. 그라데이션에서 유형은 가로라고 되어 있죠. 색은 그라데이션, 그리고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의 유형은 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바로 아래쪽에 유형은 가로를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시작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노랑을 주시고요. 끝색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얀색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정 하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데는 전부 다 했네요. 그렇지만 요 표가 요거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L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없음, 종류는 없음을 선택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그러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선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실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범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범위 하신 다음에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L 선은 이중실선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위쪽 선택하시고 아래쪽 선택합니다. 그래서 설정.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이 이중실선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첫 번째 줄만 이중실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만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L을 눌러 주시고요. 종류는 이중실선이 되겠죠. 이중실선. 그리고 이 아래쪽이 이중실선이 들어가겠죠. 클릭 설정. 그러면 표가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표와 동일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맞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겠습니다. 여기 이 중간의 선을 이용해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맞춰 주시고요. 여기는 한 줄이 돼야겠죠. 한 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한 줄이 될 수 있도록 좀 키워 주셔야겠네요. 자, 키워줘서 맞았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도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상이 없죠. 자, 이상이 없는 경우 전체 드래그해서 약간 아래쪽 방향키 두 번 눌러가지고 좀 키워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번 자, 전체 다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번 아래쪽 방향으로 두 번 해주시면 좀 밸런스가 좀 맞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떨어져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요. 두 개 드래그 하시고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 개 드래그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드래그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선택을 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여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추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10번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래서 10번은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도둠에 24포인트 진하게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서 장편과 오른쪽 전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다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둠을 주시고요. 도둠 엔터 24포인트를 주시고요. 엔터 진하게 선택하겠습니다. 진하게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글자 모양 선택하신 다음에 장평을 줘야겠네요. 다시 기본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본. 자, 여기 장평이라고 있죠. 장평을 105를 줘야겠죠. 105. 자, 그리고 오른쪽 전열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전열은 그냥 설정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해주셔도 됩니다. 이쪽 상단에 있는 오른쪽 전열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자, 이렇게 해서 10번이 끝났습니다. 자, 11번.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에서 번호 모양 바꾸시고 줄표 넣기 해제하신 다음에 시작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쪽번호가 되겠죠. 쪽번호 매기기 5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쪽을 선택하신 다음에 쪽번호 매기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쪽번호 매기기가 있죠. 상단에 클릭. 그리고 번호 모양을 보겠습니다. 번호 모양은 가나다라 마바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가나다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줄표가 없죠. 줄표가 없으니까 줄표 넣기를 없애 주시고요. 위치는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작 번호는 5로 시작한다겠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둘셋넷 다섯 5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넣기 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말하고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5번 문제를 모두 풀었네요. 자, 5번 문제까지 모두 풀었으면 이제 다시 저희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스타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타일 문제에서 먼저 입력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어와 한글을 입력을 먼저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시고요. 여기 1번을 먼저 풀기 위해서는 1점 밑에 1점 아래쪽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영어와 한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 입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계속 이어서 칩니다. 엔터 치지 마시고요. 점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여기 간혹 두 줄을 이렇게 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글 영어 다음에 한글을 입력하실 때 이렇게 두 줄 띄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사이버 계속 이어서 치셔야겠죠. 이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입력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스타일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스타일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스타일 이름, 그리고 2번 문단 번호, 3번 글자 모양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스타일 이름이죠.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스타일 클릭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에 더하기 누르겠습니다. 더하기 선택. 그리고 나서 스타일 이름 적겠습니다. 1번,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SE CU TY 스크립트라고 적으시고요. 자, 2번 문단 모양 클릭하겠습니다. 문단 모양 왼쪽 여백이죠. 그래서 왼쪽 여백을 15로 주겠습니다. 15. 그리고 문단 아래라고 있죠. 자, 문단 아래에 이 부분에 10을 주겠습니다. 10. 그럼 2번이 끝났죠. 설정. 자, 3번은 글자 모양입니다. 자, 글자 모양. 그래서 3번 글자 모양 선택하시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먼저 한글 궁서를 주시고 크기, 장평, 자간 그리고 영문 주시고 크기, 장평, 자간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을 선택하시고 한글은 궁서죠. 궁서 엔터. 자, 궁서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크기는 10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장평과 자간을 주겠습니다. 장평 95 그리고 자간은 5. 자, 이렇게 해서 한글이 끝났고요. 한글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자, 주의할 점은 설정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문. 자, 영문은 더듬이죠. 더듬. 그리고 10이죠. 10 그대로 두시고요. 장평 95.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95. 자간 5죠. 자간 5. 자, 한글과 영문을 전부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설정. 그러나서 추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하시게 되면 스타일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2점 아래쪽에 놓으시고요. 자, 2번은 먼저 표부터 작성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입력표에서 줄칸 그리고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번 2점 밑에 아래쪽에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그리고 표를 클릭합니다. 자, 표는 줄을 보겠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죠. 그래서 5.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입니다. 그래서 6. 그리고 나서 만들기. 그럼 만들어졌죠. 자,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혹시라 여기가 좀 커 보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늘려주시고 나머지는 조금씩 줄이면 되겠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정도에서 그냥 비슷하게 만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글자 입력, 연도,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 기타. 오른쪽에 2020년, 2021년, 2022년 옆으로 입력하시기 좋습니다. 2023년 그리고 합계 아래쪽에 숫자를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콤마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31, 832, 59, 356, 5, 452, 6, 507, 37, 023 아래쪽으로 입력하시면 좋겠죠. 89, 338, 91, 976, 4, 353, 39, 760, 108, 723, 94, 858, 9, 015, 43, 651, 108, 490, 98, 409, 27, 226. 자, 모두 입력했습니다. 자, 모두 입력했으면 표 안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위에 먼저 여기 1번에 있는 표를 굴림에 10포인트를 주셔야겠죠.
자, 여기서 전체 범위 정하시고요.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10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글자 표 캡션을 주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이게 캡션이거든요. 위쪽에 있는 글씨가. 그래서 이 글씨를 먼저 캡션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끝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캡션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위쪽으로 올리셔야겠죠. 자, 표를 선택하시고요. 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끝에 표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있죠. 두 번째 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캡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클릭한 상태에서 위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 자, 왼쪽 위라든가 오른쪽 위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위에 있는 것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표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이 글자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글자. 자, 보겠습니다. 범위 지정, 사이버, 보안, 분야, 연구 개발, 단계별, 투자, 동향, 가로 열고, 단위, 100만, 띄어쓰기,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입력하셨으면 굴림에 10포인트 주셔야겠죠. 그리고 오른쪽 가야겠죠. 그래서 범위 정하시고요. 굴림, 엔터, 10포인트, 오른쪽 진열 해줍니다. 그럼 오른쪽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캡션이 끝났습니다. 캡션이 끝났으면 이제 2번을 해주셔야겠죠. 2번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가운데 정렬됐겠죠? 근데 숫자만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드래그 하셔가지고 숫자 있는 부분 여기도 어차피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 해줍니다. 자, 그러면 2번이 끝났습니다. 자, 3번. 자, 그래서 전체 범위 지정해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숫자가 있는 부분만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 여기 있는 셀 배경을 노란색을 주셔야겠죠. 노란색. 자, 노란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4줄까지 있는 부분에 색을 노란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C 그리고 색깔 그리고 면색은 노란색을 주겠습니다. 노란색. 그러면서 설정. 그러면 노란색이 들어갔죠. 다음은 4번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캡션 기능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를 구하는 부분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를 제외한 숫자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 X를 제외한 숫자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그래서 블럭 계산식에서 블럭 합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여기 X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 여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리고 블럭 계산식에서 블럭 합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합계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칠 번. 자, 7번은 자, 7번을 하기 전에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외곽에 이중실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외곽에 이중실선 들어가 있죠. 이중실선 그리고 위쪽에서 이 아래쪽에 이중실선 그리고 왼쪽에서도 여기 세로 이중실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드래그 하시고요. 전체 범위 하신 다음에 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 첫 번째만 범위 정해서 다시 또 한번 L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 전체 범위 정해 주시고요. L 이중실선 종류는 이중실선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 외곽에 이중실선이 들어가겠죠. 바깥쪽 설정 그러면 외곽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만 드래그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L 그리고 종류는 이중실선 그리고 바깥쪽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다 들어가겠죠. 설정. 자, 다음은 왼쪽만 드래그해서 이중실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만 드래그 L 그리고 이중실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바깥쪽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정 그러면 이쪽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 X 부분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두 칸을 지정해서 바로 클릭하면 이렇게 블럭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드래그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 하시고요. 다시 한번 끝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이 지정됩니다. 자, 상태에서 L을 누르시고요. L 대각선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대각선 선택하시고요. 왼쪽 사선과 오른쪽 사선으로 X를 만들어 줍니다. 왼쪽 사선, 오른쪽 사선 해서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X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문제가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드래그해서 아래쪽 방향키로 한 번, 두 번 정도 해주시면 좀 넓어지겠죠. 그러면 보기 좋아집니다. 다음은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노란색만 범위 정해서 입력 차트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범위 정 노란색 부분만 그리고 입력을 선택하시고요.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로 막대형이니까 세로 막대형 첫 번째 클릭 그리고 여기는 X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글자처럼 취급 여기 있는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하시게 되면 상단에 그러면 아래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표에다 맞춰서 크기를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개발연구 값만 이용했죠. 자, 2번 묶은 세로 맞대응 만들었죠. 3번 제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하시고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제목 클릭 오른쪽 버튼에서 제목 편집 글자 모양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연구 개발 단계별 투자 동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굴림이라고 주라겠죠. 그래서 굴림. 자, 한글만 주셔도 되긴 한데 영어도 같이 줘버리겠습니다. 굴림. 자, 그리고 진하게 12포인트죠. 그래서 진하게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0이라고 주시고요. 그 다음 설정. 자, 그러면 글자가 입력됐죠. 자, 속성은 채우기색 하향 테두리 그림자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래까지 속성을 줘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채우기에서 흰색을 주시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아래쪽 선입니다. 검정색을 주시고요. 그 그림자는 바로 옆에 클릭 효과 그림자에서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죠. 그래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두 번째 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처리됐습니다. 자, 제목 위에 그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 1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까지 그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굴림의 보통 10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쪽에 축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 축을 넣어 주셔야겠죠. 그러면 여기 테두리 상단에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구성 추가, 차트 구성 추가해서 축 제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구성 추가, 그리고 축에서 이 축은 세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 제목 세로, 기본 세로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축 제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자,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그리고 제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가로 열고 단위 100만 띄어쓰기 1까지 해주시고요. 여기는 굴림의 보통 10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굴림, 아래쪽도 굴림, 그리고 여기는 10이라고 했으니까 10 그대로, 그리고 설정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글자 가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서식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글상자 클릭, 끝에 있는 글상자, 그리고 글상자에서 방향을 가로로 선택해 주시면 가로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숫자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에서 여기도 굴림 엔터, 아래쪽도 굴림 엔터. 자, 10포인트 맞죠? 그리고 설정. 자, 아래쪽도 클릭,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그리고 여기도 굴림 엔터, 아래쪽도 굴림 엔터 설정. 자, 오른쪽도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여기도 마찬가지 굴림 엔터, 굴림 엔터, 그리고 10포인트가 맞죠? 그리고 설정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범례는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가 동일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범례가 사각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범례 속성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채우기하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 해당되겠죠. 선을 검정색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이 있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 선을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이쪽은 이렇게 바깥쪽에 선이 있죠. 선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눈금선이죠. 그래서 눈금선을 선택해서 눈금선이 바깥쪽, 보존 눈금선이 바깥쪽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최소값, 최대값 바꿔주셔야겠네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로 하나, 둘, 셋, 넷 엔터.
그리고 주 단위는 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 이 부분이 지금 선이 바깥쪽 선이 묶음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숫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5만이죠. 그리고 주 단위는 5만이고요. 그리고 보조를 여기서는 이제 주 단위 했을 경우 이게 바깥쪽밖에 했을 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 눈금수를 해도 그럼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조를 49,000원으로 해서 자 5만 해볼게요. 5만 그리고 바깥쪽 하시게 되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49,000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9,999 그러면 바깥쪽에 있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보조를 49999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바깥쪽에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가 모두 끝났고요. 다음은 수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아래쪽 수식 3 밑에 1 옆에 이제 1 옆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입력 그 다음에 수식 오른쪽 방향키를 사용하죠. 그래서 입력 그리고 수식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5번째 6번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거 눌러주겠습니다.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A, B 방향키를 이용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른쪽 방향키 XF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DX는 이번엔 분수죠. 그래서 분수를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1 아래쪽에 B 빼기 A 방향키로만 이용합니다.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다시 한번 6번째 첫 번째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A 위쪽 방향키 B 오른쪽 방향키 X DX 오른쪽는 그리고 분수 선택하시고요. 자 그럼 위에 A 플러스 B 아래쪽에 숫자 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끝났기 때문에 여기 나가기 눌러서 1번 문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띄고 자 수식이죠. 수식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Q죠. Q 대문자 Q 그 다음에 는 리미트니까 여기 7번째 정도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해야겠죠. 선택하시고요. 자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클릭 했습니다. 여기는 세모가 들어가야 되니까 세모를 찾으셔야겠네요. 자 세모는 여기 있네요. 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T 소음자 T 자 그리고 0 오른쪽에는 분수 자 그리고 다시 또 세모를 찾으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S 아래쪽도 마찬가지 T 오른쪽 방향키 는 분수 D 위첨자 2 오른쪽 방향키 S 아래쪽 방향키 T 위첨자 2 오른쪽 방향키 더하기 1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나가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작성하실 때는요, 도형이 가장 큰 것부터 작성하시고요. 크기 고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큰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입력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적당하게 드래그 해주시고 더블 클릭, 기본 클릭하시고요. 자, 크기 보겠습니다. 제일 큰 게 여기에서는 여기죠. 자, 130, 145입니다. 그래서 135를 주시고요. 그리고 145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 선택해 주시고요. 채우기에서 색깔을 임의적으로 주겠습니다. 색깔 임의적으로. 그리고 설정 하시면 이렇게 제일 큰 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 4번 밑에 아래쪽에 위쪽에도 이제 도형이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적당하게 위치 조정해 줍니다. 자,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가장 큰 도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큰 도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여기 안쪽에 크기는 90에 50입니다. 크기는 90에 50. 자, 그래서 또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더블 클릭. 자, 기본에서 90에 50을 주겠습니다. 90, 그리고 5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이 도형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끝 양쪽에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둥근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둥근 모양. 그리고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적으로 주겠습니다. 자, 설정. 그래서 만들어졌죠. 크기 고정 했나요? 자, 크기 고정 했죠. 자, 설정. 자, 그래서 위치 잡아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큰 도형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도형이죠. 자, 위에 있는 도형은 글상자를 이용하겠습니다. 글상자. 자, 글상자 이용하겠으니까 첫 번째 글상자 클릭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자, 글자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정보보호산업의 범위죠. 그래서 정보보호산업의 범위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 점 있죠. 끝에 점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객체 속성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는 100, 아래쪽은 17.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면색은 파랑이죠. 그래서 채우기, 면색은 파랑을 주겠습니다. 파랑. 자, 그리고 선은 여기도 둥근 모양인가요? 설정.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둥근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더블 클릭. 얘는 반원입니다. 그리고 설정. 그럼 반원이 됐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글꼴은 궁서의 20의 하향이죠. 그래서 여기 홈, 여기서 글꼴을 줘야겠죠. 글꼴, 궁서, 엔터. 22를 줘야겠죠. 22 엔터. 그리고 하얀색을 줘야겠죠. 글자 색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얀색을 주시고요. 수평 수직의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맵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 여기서는 이제 그림 삽입을 먼저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글맵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글맵시 클릭. 자,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글자는 여기 있네요. 한국정보보호라고 있죠. 그래서 한국정보보호라고 입력하시고요. 글자를 입력하실 때 여기 있는
나비넥타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 금맵시 모양에서 나비넥타를 찾습니다. 그러면 나비넥타 세 번째 줄에 있네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굴림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굴림을 먼저 주겠습니다. 굴림. 자, 굴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설정.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크기는 40, 40이고 빨간색을 주라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굴림의 크기를 먼저 줘야겠죠. 크기 기본에 40, 40을 주겠습니다. 40, 40.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채우기에서 색깔 주셔야겠죠. 색깔은 빨강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설정. 그러면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씨가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순서 맨 앞으로 했을 때 안 나온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서 맨 앞으로 하지 마시고 배치해서 글 앞으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치해서 글 앞으로, 배치해서 글 앞으로. 자, 하시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은 여기 그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삽입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림 삽입을 할 때 자, 이 부분입니다. 다 삽입 입력을 또 눌러주시고요. 이제 그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로고 3번이죠. 그래서 로고 3번을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드래그 하실 때 걸쳐서 여기가 걸쳐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셔야지 나중에 혹시 뒤로 숨겨버리기 때문에 꼭 걸쳐서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 크기부터 주겠습니다. 50에 35죠. 그래서 크기 50에 35를 주시고요. 그리고 크기 고정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효과라 했으니까 그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회색 조죠. 그래서 회색 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설정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본문과 배치를 글 앞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자, 이랬을 때 여기 위치 문제 있는 위치대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퍼링크를 주셔야 됩니다. 하이퍼링크에서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는 현재 문서에서 여기 사이버 보안이라고 있죠. 책갈피 주어졌던 거. 그래서 사이버 보안 선택하시고요. 넣기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은 이제 아래쪽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큰 거부터 그래서 입력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글상자를 이용하라겠죠. 글상자 이용하라겠으니까 입력 글상자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자, 드래그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글자 정보 보안 가로 열고 클린 인터넷 경제 가로 닫고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상자 이용했고요. 여기 외곽선은 더블 클릭해서 선 종류죠. 그래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종류 선택합니다. 종류는 파선이라겠죠. 그럼 파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색은 면색 클릭 채우기 색깔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이죠. 일단 설정 누르겠습니다. 설정하시고요. 호 여기서 도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둠 엔터. 그리고 18포인트죠. 그래서 18 엔터. 정렬은 가운데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자, 그러면 크기 조절해 주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다음은 여기를 해줘야겠죠.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 도형은 타원을 그리라고 했고요. 직사각형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숨겨져 있는 것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그리기,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더블 클릭. 자, 기본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1에 15죠. 그래서 11, 그리고 아래쪽은 15, 그리고 크기를 고정시켜 주시고요. 면색은 하향을 제외한 이면 색깔입니다. 그래서 채우기, 색깔, 이미지로 주겠습니다. 설정.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가 끝났고요. 그래서 첫 번째를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 해줘야겠죠. 타원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타원은 여기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더블 클릭. 자, 기본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5죠. 그래서 15. 높이도 15죠. 15.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자, 면색 선택하겠습니다. 채우기. 자, 면색은 하향이니까 하향 선택하시고요. 더 이상 없네요. 자, 설정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글자는 엔터, 숫자 1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범위 지정하시고 글꼴 크기를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궁서를 주겠습니다. 궁서 엔터. 20을 줘야겠죠. 20 엔터. 가운데 정렬 해야겠죠. 가운데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세 개가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위치 크기 조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기 맞춰서 위치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거의 맞았네요. 자, 모두 끝났습니다. 자,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세 개를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두 개 복사하시고요. 숫자 고치고 글자 고친 다음에 직사각형에 대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하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숫자 바꾸겠습니다. 2, 숫자 바꾸겠습니다. 3, 글자 바꾸겠습니다. 드래그, 물리 보안, 가로 열고, 안전, 안심, 생활, 가로 닫고, 아래쪽도 드래그, 융합, 보안, 가로 열고, 안전성, 강화, 가로 닫고. 자, 그리고 색깔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자,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색깔, 이미지적인 색깔, 설정, 더블 클릭, 이미지적인 색깔, 설정. 그렇게 해서 글자 색깔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끝났죠. 자, 끝났기 때문에 너무 밑으로 내려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얘를 좀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밑으로 좀 내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또 다른 문제풀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